이어서 우리 최재관 여주 양평지역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먼저 제안한 것인가, 양평군이 먼저 제안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이 8일 동안 비밀리에 세계 노선을 먼저 이렇게 제안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도 지금까지 2008년도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논의되면서 올해 2023년 5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 양수리로 가는, 양서면으로 가는 그 안이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김성교 지금 전 군수, 지금 전 의원이 군수로 3선 있는 동안에도 바뀐 적이 없었고요. 또 정동균 군수가 민선 4년 재임하는 동안에도 바뀐 공식적인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된 안이 어떻게 격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진 의혹이고요. 두 번째, 양평군은 8일 만에 세계 노선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가?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작년 2022년 7월 18일 국토부가 양평군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협의 요청을 했고 양평군이 회신을 하게 됩니다. 8일 만에 다시 그 회신을 하게 되는데, 국토부가 내려준 안은 원래 있던 그 양서면 안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달라, 이렇게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 8일 만에 양평군이 답을 보낸 것은 전혀 다른 세 개의 노선안을 건의하는 식으로 이 검토 협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양평군 군의원들도 이런 사실을 들은 바가 없고 양평군 주민들도 모르고 심지어 담당 공무원조차도 2023년 5월 8일 이것이 공개됐을 때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이렇게 어떻게 느닷없이 이 세 가지 안이 8일 만에 양평군 안에서 공식 안으로 제출될 수 있는가? 이것은 행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기간 안에 주민 설명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간담회도 없었고 이와 관련된 어떤 회의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안과 다른 이 세 가지 안은 과연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알고 진행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문제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7월 18일, 2022년 7월 18일 국토부가 그 공문을 가지고 내려올 즈음 국토부의 용역을 수행하는 도로공사와 그 타당성 수행 용역사 직원이 양평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열람만 하라고 하면서 이런 판넬을 들고 와서 그 노선도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타당성 조사를 하던 그 원안이었으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비공개로 했다는 것은 그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 가지 안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1조 8천억에 달하는 거대한 국가 사업을 지자체가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바로 세 개 안으로 8일 만에 확정하고 국토부에 보고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은 국토부와 또 국토위에 갔던 김선교 의원 그리고 양평 군수들의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이 8일 만에 그런 거대한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저희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 양평 군수인 전진선 군수는 국회의원 군수 예비 후보 시절에 원희룡 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양평군의 관문인 두물머리는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국토부 양평군이 세계 노선을 제안하기 2달 전이죠. 그 2달 전에
두물머리가 있는 양서면의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변경안은 그 두물머리 교통 해소하고는 훨씬 멀어진 안이 논의된다는 것이 이 양평 군수의 생각과도 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고요. 네 번째는 김선교 전 의원이 국토위로 옮긴 시점과 이 세 개 노선이 출현한 시점이 일치합니다. 특히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비리에서 김선교 전 그 당시 군수는 군수 재직 시절 내가 허가를 잘 내줘서 대통령이 항상 미안해하고 고마워한다 라고 공흥지구 특혜를 셀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 김선교 전 의원이 바로 22년 7월 22일 국토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7월 18일 양평군으로 국토위에 공문이 오고 7월 26일 답변서가 가는 그 사이에 7월 22일 국토위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흥지구 아파트 비리와 같이 장모라서 잘해주고 대통령 절친이라서 잘해주고 그랬던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일정하게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선교 전 의원은 지난 6월 9일 양평군 동부지역 노인 지도자 보수 교육에 참여해서 이 상태가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고 의원이 면직된 상태에서 축사를 하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전화를 받았고 강상면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으로 김선교 전 그 의원과 통화를 했고 김선교 전 의원이 좋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현장을 목격한 정동균 전 양평 군수가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7월 1일 국민의힘 전진성 군수로 교체된 18일 만에 이렇게 국토부 공문을 받고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 절친이고 최은순에게 아파트 허가를 잘 내줬던 김선교 전 의원이 국토위로 가고 그리고 7월 26일 8일 만에 강상면이 포함된 3개 안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병산리로의 종점 변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인 김선교 의원이 김선교 의원이 국토위 의원으로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전진성 국민의힘 양평 군수 등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절차와 정당성이 없이 급변한 것으로 국민적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진성 군수나 양평 김선교 전 의원은 본인들이 주장했다, 지역 주민들이 주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혀 지역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국토부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실을 앞으로 과정을 통해서 밝혀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